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무게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전에 휠 무게는 제가 실측 무게를 쟀는데 그때 자출 세팅이어가지고 완차 무게는 못 쟀죠. 그래서 오늘은 자, 0점. 자, 수산시장과는 다르게 수산시장과는 다르게 정확한 0점을 잡고 자, 일단 결론은 6.70 나왔습니다.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마운트, 오르트림 마운트, 그리고 오즈모 액션캠 마운트 두 개 줄이면 100g은 최소 100g은 줄어듭니다. 즉 6.6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6.6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제가 전에는 이 휠 실측 무게를 하다 보니까 무게를 못 재가지고 이 완차 무게를 못 재서 오늘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게가 얼마나 나올까. 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임에도 이 무게가 된다라는 거. 물론 자전거는 엔진으로 타는 거예요. 이 자전거로 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자전거 타도 라이더의 엔진이 구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아야 한 번이라도 더 자전거를 타러 나간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차 무게로 이 정도 구성을 하시면 6.6kg대도 디스크 브레이크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요소들도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페달이 아시오마 페달이 달려있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듀라 레드 듀라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무거워서 얘도 줄일 수 있고, 스프라켓도 지금 1033인데 1028 이런 걸로 하면 또 더 줄일 수 있겠죠. 어쨌든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 일단은 뭐 구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 프레임이겠죠. 얘가 굉장히 초경량 팩터 O2VM 초경량 프레임에다가, 그리고 이 카본 케이지, 물통 케이지도 본트레거에 뭐 XXX 무슨 하여튼 한 개에 한 7, 8만 원 하는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비싼 만큼 가벼워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었던 이 안장, 알리에서 파는 7D 안장, 얘가 정말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장이 굉장히 앞으로 좀 쏠려 있죠. 근데 안장 레일 요 영역으로 보면 정확히 가운데입니다. 이게 코가 워낙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당기니까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제 몸에는. 자,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영상은 자전거 전체 무게와 이 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 혹시나 이 파스포츠 패더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리고 이 패더에 지금 장착해 놓은 요 타이어와 그리고 저 아시오마가 아니라 아시마 로터에 대한 이 세 가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휠은 파스포츠 패더예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에서 샀고요. 당시에 제가 살 때 가격 한 104만 원 정도에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중국의 광군제인가 뭐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사시면은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4만 원에 이게 재원상으로 1090g 짜리입니다. 1090g. 이 한 세트로 합쳐서 정말 미친 듯이 가벼운 디스크 브레이크 휠 중에서 거의 최고로 가벼운 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딴 거 다 필요 없고 가볍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매우 가볍고, 이 가격에 이거보다 더 가벼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데칼 이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그냥 시커매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중국에서 파는 거에서는 얘가 파스포츠 패더, 그러니까 깃털이고, 한국에서는 파스포츠 슈퍼라이트인가 뭐 그 버전으로 팝니다. 이게 여러 가지 커스텀이 존재해요, 파스포츠에서는.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게, 이 파스포츠에 카본 스포크를 단 휠이 좀 문제가 생겼죠. 그거는 파스포츠에서 정식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좀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 거는 이 샤핌 스포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샤핌 스포크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경량 스포크로도 굉장히 유명한 스포크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스포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게를 또 실현이 가능했고요. 너무 데칼이 없다 보니까 이것만 좀 붙였습니다. 이것도 알리에서 샀는데, DT 스위스 요게 스티커 좀 삐뚤하게 붙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좀 나은 것 같아서 저거라도 좀 붙였고, 그리고 요거는 DT 스위스 밸브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 상품인 게, 요 밸브 캡이, 저는 원래 밸브 캡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요 밸브 캡을 요걸 돌리는
요 밸브를 밸브 코어를 돌릴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두 개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뒤에는 안 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밸브 캡 필요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얘 사실 의미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예. 밸브 코어를 뭐 이거 전혀 상관없고 공기 빠지는 거랑도 상관없고 상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포츠. 근데 이게 지금 사면은 좀 더 비싸요. 지금 국내에서 사면 이 동일한 모델이 거의 한 168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가벼운 데다가 그리고 얘는 후크리스예요. 훅리스라서 타이어를 선택하는 데서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25C도 못 쓰고 거의 28C만 쓸 수 있고 공기압 제약도 있고 타이어 제약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는 제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 홀이 없습니다. 림 홀도 없는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로 선택을 했어요. 훅리스기 때문에 더 가벼워요. 하지만 정비성이나 이런 좀 하여튼 그런 공기압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해요. 자, 그리고 허브가 이게 뭐 DT 허브나 이런 게 아니라 파스포츠에서 제공하는 그냥 기본 허브예요.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느낌은 뭐 그냥 좋은 휠과 비교해도 똑같아요. 아직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혹시나 이 휠을 사신다면은 이 타이어 추천드립니다. 뭐냐면 피렐리의 피제로 레이스 그리고 TLR, SL. TLR은 그냥 튜블리스 레디란 말이고 SL이 슈퍼 라이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로 회사의 피렐리의 피제로 타이어의 튜블리스 레디고 슈퍼 라이트 버전이다. 굉장히 가볍고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진짜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처음 이 타이어를 샀을 때 무슨 고무가 본드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끈적끈적한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매우 가볍고 주행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자전거의 지금 주행 느낌이 좋은 이유가 저는 이 휠이 아니라 이 타이어 때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진짜 제가 광고면 오히려 이렇게라도 말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휠인데 치명적인 단점은 레이싱 휠이고 경량 타이어이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굉장히 오래 안 간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한 4,000km만 돼도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 훅리스에 이제 호환이 되는 타이어인데 훅리스에 쓸 때는 공기압 제한이 73으로 되어 있습니다. 훅리스가 아닐 경우에는 101까지도 넣을 수 있는데 훅리스는 73. 저는 평소에 한 65에서 70 정도 넣고 다녀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실란트는 그 메리포사라고 하는 그 거품형 제가 실란트를 넣어놨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 휠과 타이어와 이 실란트의 조합 때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튜블리스는 공기가 굉장히 잘 빠져요. 근데 굉장히 이건 안 빠져요. 특히나 지금 앞바퀴는 그래도 좀 빠지는데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기를 넣어놓으면 한 3, 4일 동안은 거의 그 공기압이 유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실란트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마리포사 그게 이 기밀성으로는 제일 좋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휠을 장착했을 때 여기 막 림에서 막 거품도 올라오고 공기가 많이 샜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일 정도는 펌프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실란트 자체도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게. 어쨌든 이 타이어 굉장히 비싸긴 한데 뭐 성능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시마 로터, 이것도 제가 이 세팅을 하면서 이왕 하는 거 좀 가벼운 로터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요 로터도 아시마에서 나오는 경량 로터를 선택했어요. 아시마 경량 로터 플러스 요 어댑터까지 둘 다 경량인데 딱 보시면 불안해 보이죠. 네, 딱 보자마자 와, 이거 뭔가 좀 불안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140mm를 써요. 160mm가 아니라 앞뒤 다 140mm. 왜냐면은 140mm만 해도 충분하다, 제 동력은 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정 로터일 경우에. 근데 이거는 지금 경량 로터고 요 로터 면이 이렇게 빵꾸도 많이 뚫려 있고 이런 형태죠. 때문에 제동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납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추천드려도 요거는 강력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가볍습니다. 이 로터의 무게도 가볍고 이 어댑터도 가볍기 때문에 심지어 가격도 스램 레드나 이런 순정보다 더 싸요. 네, 가격 자체도 물론 뭐 엄청 싼 건 아니지만 네, 순정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제동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림브레이크와 비교 뭐 하고 뭐 한다면은 비슷해요. 예,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부족하다라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다 보면은 강력한 제동력을 아무래도 원하게 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차이는 있기는 있다. 하지만 이게 뭐 브레이크가 이걸 쓰니까 브레이크 잘 안 잡힌다, 위험하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파스포츠 패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슈퍼라이트라고 판매하는 요거 궁금하시면 한번 뭐 200만 원 이하에서 이 무게 휠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실측이 1030g이거든요. 앞뒤가. 말도 안 되는 무게죠. 디스크 브레이크가 무거운 이유가 보시면은 요쪽은 이 스포크 살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잡히는 쪽, 이쪽 왼쪽 사이드는 2개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림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여기서 잡죠. 그러면은 힘이 이제 원심에서 바깥쪽으로 가는데 얘는 이제 힘이 어떻게 보면은 허브 중앙에서 이 힘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포크 개수가 디스크 브레이크랑 림브레이크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림브레이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앞바퀴는 스포크가 진짜 몇 개 없는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렇게 만들기가 힘들죠.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강을 더 많이 해놨기 때문에 더 무거운 그 측면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이 무게다. 굉장히 괜찮죠. 나름 지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나름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구름성도 괜찮고 뭐 예, 타이어 마일리지 어차피 요즘은 제가 또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휠이구나 한번 구매해 보셔도 괜찮겠다. 네. 타이어 특히 매우 추천할 수 있다. 진짜 다 여기 있는 것들 다 광고 아니지만 네, 굉장히 마음에 들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게 그 제 지인은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물론 그 친구 잘못이긴 한데 휠이 못 버텨서 부서졌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친구는 시속 막 70km에서 다운힐 하다가 어디 박아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자전거의 전체 무게와 그리고 뭐 이 파스포츠 패더 지금 세팅해 놓은 거에 대한 주저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기셔도 되고 쓸데없이 지출을 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 또 뵙겠고요. 뭐 경량도 기분이 좋긴 하지만 너무 경량에 목숨 걸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저도 지금 이 자전거 세팅이 싼 가격은 절대 아니죠. 어쨌든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